그렇다 보니까 변호사가 이 AI가 답변한 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가 이러한 판례가 있어? 라고 검색했더니 안녕하세요. 훈이르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 문제를 AI에게 물어볼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AI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뢰인분들도 법률 문제를 아예 AI에게 물어보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AI가 발전한 것은 맞고 그만큼 기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떠한 결과값을 주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더블 체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 점이 위험한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AI가 표준 계약서 정도 수준으로는 충분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된 근로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여금 계약서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 수준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 아닌 경우, 조금은 생소한 분야 또는 특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AI에게 내 사안에 맞는 특별한 사실관계나 어떠한 요청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지 이 부분을 구분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제 권리 의무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죠. 즉 당사자가 어떠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 어떠한 것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그리고 내가 계약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이 이제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나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에게 유리한 내용은 부각되고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일 수 있는 독소조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시킬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당사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독소조항이 포함된 경우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는 없는지 코멘트를 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I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많이 입력시킨다면 보다 내 니즈를 반영한 결과값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계약서라는 게 사실상 모든 조항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꾸면 이 조항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서로 모순은 없는지 충돌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점을 모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 사정을 최대한 많이 입력해서 계약서 작성을 부탁한 적도 있는데, 단순히 그 니즈만을 반영한 조항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은 앞서 존재하는 다른 규정과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을 처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서로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또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야 하고, 그래서 간단한 계약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복잡한 계약서 또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AI가 창출한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정서 등 특별한 문서는 이제 표준 계약서가 아니기에 잘 생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체적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 이 약정서는 표준 약정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 그런 사정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약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즉 그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약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정서는 표준 약정서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고, 물론 이제 분야별로 특화에서는 표준 약정서 같은 것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진짜 원하는 그 내용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정서를 AI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언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정을 입력해야 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약정서라는 것도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약정서와 같이 이런 특별한 문서는 AI에게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 자, 이 부분은 정말 나름대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AI가 생각보다 잘 답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 AI가 제시하는 관련 판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데, 그러니까 없는 판례를 마치 있는 것처럼 정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법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관련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대법원 2022년 2월 5일에 선고된 2001-72029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결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AI가 이제 이 부분을 습득한 것이죠. 아, 전문가가 법률 문제를 해결할 때 판례를 인용하는구나. 판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호가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점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 문제를 질의하더라도 판례를 인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까지 인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라면서 그 결론을 보다 보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AI가 보강한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판례를 이렇게 인용한다는 것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법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이구나 이렇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이제 언어 예측 기반이기 때문에 있을 법한 문장을 생성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기술이 발전해서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어쨌든 언어 예측 기반에서는 있을 법한 문장을 생성한다. 그래서 법률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판례가 있을 법한 것으로 새롭게 생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법원에 이러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맞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변호사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가 이 AI가 답변한 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가 이러한 판례가 있어? 라고 검색했더니 전혀 없는 판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이번 준비 서면에 인용한 판례는 검색해보니까 없는 판례로 나왔다. 다시 주장을 보강하셔라. 이렇게 망신을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AI가 이러한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없는 판례였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제 답변을 할 때 제시하는 판례는 아예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가 정말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AI가 제시하는 판례는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가 진짜 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생성 부분도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AI를 통해 해결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